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자, 오늘 혼비님하고 방송을 하면 우리 얘기해도 되겠죠? 앞으로 한 2달 정도 안 나올 예정입니다. 이 얘기 이렇게 해버리신다고요? 네. 길면 3개월일지도. 3월, 4월. 네. 그 왜 안 나오시냐면 그러니까 5월쯤 돼야 지금 방송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저 5월에 상큼하게. 수영의 오골계 집필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뭐야, 앞에 방송 안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수영의 오골계가 뭐냐고 할 거 아니에요. 궁금하신 분은 앞에 방송 듣고 오세요. 네. 5일의 장미편에서 우리가 네. 월요일 수요일 편에서 다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네. 어쨌든 새 책 쓰시느라고 좀 집중하시겠다고. 아 근데 이렇게 선언을 하고 가니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는데 책이 이번에는 나와야죠. 다 못 쓸 것 같다는 굉장히 불안한 이건- 예감 있잖아요. 설레발. 이건 뭐 나 원고 쓰겠다고 큰일이네. 무슨 제주도를 가겠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귀한 방송이고요. 네. 자, 그 우리가 그 본오브 핸드쉐이크 방송을 하고서 일단 방송도 재밌었던 분들이 많았고 네. 또 혼비님께서 이끈 금운방도 네. 참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책 읽고서 댓글들도 되게 또 많이 달아주셨어요. 네. 플라님께서도 저도 유인원과의 산책 좋았습니다. 최재천 선생님 추천이라서 읽었었는데 요운이 길었던 책이었어요. 정주행함에 따라하기 바쁜 2년차 애청자에겐 아직도 안 들은 클립이 있답니다. 며칠 전 사랑의 이해편 들었는데 YG님이 사랑의 이해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편집하신 박평님을 단순한 진심 편집한 훌륭한 후배님과 막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박평님의 놀라운 안목과 저력 인정하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박평님, 혼비님 놀리시는 JYP, YG 장난꾸러기 모습은 여전하네요. 네, 제가 놀렸었나 봅니다. 그 유인원과의 산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라서 저도 맞아요. 그 강량구의 강한과학에서도 추천을 했고 혼비님도 또 어떻게 구해서 보신 다음에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하시는데 딱 이 방송이 나갈 때 즈음에 예약 판매 시작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벌써? 네, 예약 판매라뇨? 새로 나와요? 새로 나옵니다. 그렇구나. 번역을 새로 했어요. 개정판을 새로 번역을 해서 그게 1990년에 처음 원서가 나왔던 책인데 그게 2000년인가 2010년에 개정판이 나 보더라고요. 그 개정판을 새로운 역자가 새로 번역을 해서 돌고래 출판사에서 네. 책이 나오고 네. 아마 혼비님 추천서 쓰시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한테 그게 없어서 저는 아직 안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 혼비님 추천서 아마 요청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아니요, 저 못 하려다 받았어요. 말았나 보네요. 아니요 아마 요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작년쯤에 이제 그걸 아마 내년에 낼 것 같다. 그럴 때 얘기를 하셨었는데. 거의 섭외가 됐다라고 출판사 관계자들은 생각을 하시던데. 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만약에 오면 드릴 마음을 작년부터 품고 있었는데 아직 저한테는 연락 아마 온 요청이 게 갈 없었어요. 겁니다. 지금 네. 한참 막 급하게 아 네. 마무리 작업 더 큰 작가한테 추천하기로 그랬으면 계획을 좋겠. 바꿨나 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걱정돼요. 이거 방송 편집해야 되지 않을까요? 편집 네. 안 해도 됩니다. 네. 혼비님이 괜히- 추천서 쓰면 책이 네. 많이 팔립니까? 아니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유인원과의 산책같이 제가 너무 아끼는 책은 진짜 저보다 훨씬 그런 파워가 있는 분한테 혼비님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마 진심으로 혼비님은 추천사를 써 주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다 소용 없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네. 또 혼비님 추천사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솔직히 유인원과의 산책은 아예 더 파워 있는 분한테 받아서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김원비 추천사가 실림은 잘 팔린다고 대답을 했으면 네. 근데 왜 여중기는 안 그렇거든요. 팔리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른 책도 별로 안 팔리는군요. 아, 근데 여중이는 장강명 정세랑도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중기는 다 한번 때려박아 본 거지. 그래서 여중기는 내가 보기에는 추천사가 책 판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뭔가 좋은 샘플이야.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 8명이 추천해도 그닥 안 팔린다. 은로님
이 책 하신다고 해서 도서관에서 빌렸는데요. 아직 읽진 않았는데 400페이지가 넘는 에세이라고요. 보노보를 정유정 작가의 지니에서 처음으로 알았는데 콩고에서만 사는군요. 길어도 재밌다고 하시니 강한 과학은 아직 안 읽었지만 이 책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크크. 아니 운노님 운노님. 강한 과학을 아직 안 읽었다고요? 강한 과학부터 읽으세요. 네. 아니 그래서 마침 그래서 K포지님께서 강량구의 강한 과학, 유인원과의 산책, 내 안의 유인원, 보노보 핸드쉐이크 순으로 읽으면 좋겠다고 추천해 주셨는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아 그런데 JYP님이 이미 보노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노보 핸드쉐이크를 읽으셔서 별 재미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저 순서가 맞는 걸까요? 아, 저건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강양구의 강한 과학을 읽었어요. 그다음에 유인원과의 산책을 읽었습니다. 유인원과의 산책이 너무 재밌었다. 그러면 그다음 두 개까지 가셔도 되는데 유인원과의 산책이 뭐 그냥 그저 그랬다. 그러면 그다음 두 개는 읽지 말고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죠. 뭐 네. 하지만은 보노보 핸드쉐이크는 또 약간 또 다른 맛이 있잖아요. 저자들의 연애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콩고 내전과 관련된 음. 또 드라마틱하고 비극적이고 그냥 그쵸. 끔찍한 스토리도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 네. 유인원 보노보 얘기를 강한 과학은 물론 그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권이나 읽는 건 약간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내 안에 유인원을 빼든지. 근데 뭐 꽂히시면은 뭐 저는 어쨌든 다 읽었으니까. 귀연사슴님 콩고나 보노보에 대해 잘 모르고 봐서 그런지 무척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방송에서 저자 부부의 얼굴 이야기가 웃겨서 브라이언 정도면 괜찮은 얼굴 아닌가 싶어서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가수 브라이언의 머리 사진이 나와서 혼자 빵 터졌습니다. 그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그 브라이언이요. 그죠. 한국에서 브라이언이라고 하면은 이 양반이 제일 유명하죠. 그 보노보 핸드쉐이크는 또 그 금음에서 혼비님께서 엄청 잘 또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따라서 읽으시면서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도 즐거웠어요, 되게. 별로 안 즐거운 아니 것처럼. 즐거웠고 이게 처음이니까 저도 조심스러워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약간 많이 했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이렇게 자꾸 나서는 것보단 이제 내가 판을 깔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독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제가 한 또 열흘 정도는 물러나 있었는데 자꾸 나서야 되죠. 나서야 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 우리 그 장강명 작가님은 네. 또 어쨌든 간에 거기 호스트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근데 진짜 나대세요. 예. 장강명 작가 다음 장편 좀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요새 금음에서 너무 많이 놀고 그거에서 있어. 진짜 엄청나게 막 쓰세요. 근데 진심으로 즐거워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야 또 네. 사람들이 또 그 장강명 작가님 글에 또 댓글도 달고 네. 뭐 서로 대화도 그쵸. 하고 그러면서 네. 또 무슨 얘기하면서 모이기도 하고 그쵸.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에 방을 만들면 지체 없이 그냥 나는 좀 빠져 있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같은 고민 없이 더 열심히 놀아야 되겠다 지금 생각했어요. 시점에 그 오엘의 장미방 네. 한참 진행 중일 텐데 네네 모집 중이시더라고요. 네, 그 열심히 좀 참여하시죠. 네네. 그러면서 제 그런 방은 아니고. 얘기도 하시고. 금음에 처음 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장맥주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글을 쓰고 다른 분들도 막 장맥주가 글 쓰면 댓글 많이 달고 이러는데 그게 장강명입니다. 네. 요즘에 맥주도 안 드시면서. 그러게요. 네. 세바공님 오랜만에 댓글 주셨습니다. 저 레이터 재밌게 읽었어요. 레이터 네. 나중에 말하는 나중에 거죠. 초자연이긴 한데 미국 사회 문제를 가득가득 담았습니다. 한국 독자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초자연치고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죠, 세바공님. 제가 나중에 재밌다고 난 진짜 막 스티븐 킹 읽은 것 중에 이게 제일 거의 최고로 좋았다 뭐 이런 얘기했더니 YG가 되게 비웃으면서 에이 그 뭐 그냥 소품이고
응? 별론데 뭐 그냥 그저 그렇던데 뭐 이랬거든요. 아니 스티븐 킹 치고는 소품이고 그러니까 비슷한 컨셉의 스티븐 킹 소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설정이고 그치.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 어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설정을 좋다 홍빈님 그러고. 봤어요? 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죠? 네. 재밌지. 근데 저도 스티븐 킹 책을 생각해 보니까 5권을 채 못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중에 1등 초심자인 아닙니까? 거예요. 그 중에 1등 아닙니까? 네. 읽은 것 중에? 저는 심지어 빌리 서머스도 아직 못 읽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네. 아 혼비님 빌리 서머스 좋아할 텐데. 그럼 빌리 서머스 읽지 마요. 그러면 책 원고 탈고 못해. 어. 한 이틀 날라가잖아요. 안 돼. 네. 저 지금 새 책 다 쓰고 나면 네. 그때 읽으셔도. 그 빌리 서머스는 플라님께서는 읽으셨나 봐요. 플라님 스티븐 킹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빌리 서머스는 제가 알던 초반에 손 놓는 킹 월드와는 좀 다른 듯해요. 두 분 강력 추천이라서 읽었는데 재미, 의미, 감동 다 잡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스티븐 킹의 노벨 문학상은 조이스 캐럴 오투님도 안 받았는데 킹이? 라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책걸상에서 나중에 하시면 저도 읽을게요. 미키 세븐도 재밌게 읽었고 잔류인구와 작별인사가 생각났습니다. 아 잔류인구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 잔류인구가 푸른숲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SF거든요. 그 시리즈죠, 그것도. 네, 뭐 시리즈라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시리즈죠. 그러니까 그 푸른숲에서 내는 SF 시리즈를 비슷한 판형으로 계속 이제 발굴해가지고 내고 있는데 작년 여름쯤에 나온 책인데 제가 넘어간 책인데 저 기가 막힌 책 하나 발견했잖아요. 뭔데? 30일의 밤. 30일의 밤? 네, 원래 영어 원제는 다크 매터예요. 암흑 물질.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잘 안 와닿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지 30일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어판을 냈는데 제가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이 시리즈네 하면서 읽었거든요. 재밌어요. 우리가 아는 작가입니까? 처음 보는 사람입니까? 처음 보는 작가. 네, 그런데 그 드라마 작가로는 꽤 유명한 작가더라고요. 잔류 인구보다 재밌습니까? 재미만 놓고 보면 잔류인구보다 더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설정이 어떤 설정이냐면 내가 나를 추적하는 설정이에요. 내가 나를 추적하는 게 뭔 소리예요? 내가 나를 추적하는 설정입니다. 뭐 저 미래의 내가 막 나한테 찾아오고 뭐 이런 거. 미래의 내가 아니라 현재의 내가 현재의 나를 추적하는 설정. 그 미키 세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미키 세븐. 내가 둘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저건가 보다. 그거 그 프랑스 소설 아노말리. 아노말리랑 살짝 비슷해요. 네. 아노말리 살짝 비슷한데 간단하게 줄거리를 언급하자면 한 과학자가 오늘 그 책 하는 거야? 아니요. 한 과학자가 그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네. 근데 이제 양자역학을 미시세계의 중첩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과학자가 몰두했던 연구는 그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첩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현상을 거대한 물체에서도 구현할 수 있을까를 네. 연구를 하다가 네. 사귀던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연구만 한 게 아니구만. 그래서 이 사귀던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이 사귀던 여자가 나 임신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선 거지. 그냥 이 여자랑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리고 연구에 몰두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 여자랑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 것인지. 근데 평범한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의 화려한 경력은 다 이제 치우고 그냥 적당한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가 되어가지고 학부생들 상대로 양자역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15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갑자기 복면을 쓴 누군가가 나타나. 우연서부터 소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예요? 그게 자기인 거예요. 평행우주에서 온. 근데 극혐. 평행우주 제일 싫어. 근데 그 평행우주 설정은 딱 한 번만 나와요. 딱 한 번만 나와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지금 와이즈님 오랜만에 지금 이 사람을 꼭 이 책을 읽게 하고 말리라 그 표정 나왔어요. 그리고 아니 이 귀신 나중에 같은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설 나중에보다 설정도 훨씬 훌륭하고
나중에는 정말 훌륭한 소설이에요. 아, 우리 나중에 진짜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합시다. 꼭 해요. 왜냐하면 네. 그리고 나중에랑 뭔가 독자들한테 주는 감동의 포인트도 좀 비슷해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JRP님 금을 아니, 엄청 치고 아니 있네요. 순식간에 나의 삶이 도둑질을 당한 거야. 아 지금 나중에 얘기했더니 지금 뭐 30일의 밤 30일의 밤. 팔려고 자꾸 빌드업 지금 부릉부릉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그 30일의 밤 여러분 30일의 밤 그 YG 취향 아니신 분들도 읽어보시면 야 이거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30일의 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오늘 YG님은 오늘 원래 하기로 한 책이 있잖아요. 그 마음에 책 안 들어. 얘기를 최대한 짧게 하고 싶어서 지금 30일의 밤 이야기를 네, 굉장히 길게 하고 있어요. 30일의 밤은 두께는 어떻게 됩니까? 400쪽 넘어요? 400쪽 안 넘어요. 안 넘어? 원래 그리고 그 잔류인구 자체가 작은 판형이잖아요. 작은 판형의 글씨도 크기 때문에 400쪽 정도 되나? 근데 금방 읽을 거예요, 진짜. 400쪽 넘나 보다. 알았어요. 30일의 밤 네, 일단 30일의 서점 밤. 가서 구경은 네, 해보겠습니다. 30일의 밤 청취자들도 한 번씩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를 분명히 할 거니까 네. 지금 저 재밌는 책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나중에를 미리 읽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방송 듣는데. 그냥 3월에 할까요? 저 그냥 글 안 쓸래요. 왜? 이런 게 훨씬 왜? 재밌겠다. 저 그냥 3월에 아니 글 쓰세요. 나중에 하고 아니 싶다. 글 좀 잘 되면 그러면 생각보다 네. 3월달에 많이 썼다 저는 그러면 뭐가 불안하냐면 4월에 5월에 할 수가 그러니까 뭐 JYP님이 그때까지 기억을 하실까 나중에를 기억 못 할까 이미 봐요. 다 까먹었죠 지금. 그때 근데 한- 나중에 홍빈님 진짜 재밌었나 보다. 네, 저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진짜. 그러니까 저도 재미는 있었는데 그 스티븐 킹의 거의 전작을 본 저로서는 소품이다.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제가 미키 세븐이 이게 이미 옛날에 많이 한 것의 어떤 깔끔한 변주 정도다라고 했을 때와 비슷하게 저는 스티븐 킹을 거의 못 읽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YG님 보기에는 아니 킹이 이미 이런 이야기, 이런 주제, 이런 식의 트릭 더 좋은 스케일 뭐 많이 했는데 왜 이거 갖고 그러지 그런 거 진짜 그치? 그래서 근데 스티븐 킹의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지금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네. 그냥 그 소년 하나가 네. 약간 좀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좀 신내려가지고 네. 약간 좀 남들 못 보는 걸 잠시 본다. 그게 이제 귀신 신하나 까먹는 설정이죠. 걔만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스티븐 킹의 다른 소설에 보면 온 세상에 막 100만 가지 황당무계한 설정들을 섞고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현실. 세바공님이 그랬잖아. 초자연이긴 한데 미국 사회 문제 가득 담았고 응? 현실적이라고. 현실적이라고. 나중에 저도 재밌게는 읽었는데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30일의 밤도 괜찮아요. 30일의 밤. 30일의 밤. 자, 혼비님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네. 3, 4월 달에 글이 정말 안 써진다. 네. 한번 저 쓸데없는 소리 수다 떨면서 좀 네. 재충전하고 싶다. 그러면 뭐 언제든지 홍빈님 찾아오시고. 30일의 밤. 음. 이거 괜찮은데 이런 생각 분명히 드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렇게 YG가 자꾸 딴소리 하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책은 엘리 그리피스의 소설 살인 플롯 짜는 노파입니다. 아 근데 저 책 방송에서 이런 오프닝 처음 들어요. YG가 이야기를 극구 안 하려고 하는 그 책은 이런 책입니다. 더 너무 재밌다. 포스트스크립트 머더스라는 네. 게 원제입니다. 한국말 제목을 잘 붙였죠. 음. 원제를 뭐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추신살인. 추신살인 이런 건데 추신살인 별로 안 와닿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살인 플롯 짜는 노파. 음. 근데 내용을 잘 묘사하는 근데 저는 흥미로운 제목. 그래서 이제 저는 더 그 제목으로 잔뜩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게 제목 대비 재미가 없더라. 네, 왜냐하면 살인 플롯자는 노파 너무나 매력적인 제목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 미스 마플처럼 네, 저도요. 살인 플롯자는 노파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막 종횡무진 누비면서 막 스토리를 이끄는 건 줄 알았어요. 맞아요. 저도. 근데 살인 플롯자는 노파는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죽어. 아니, 난 그래서 이게 약간 그 과거를 회귀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처음에 그냥 이렇게 죽여놓고서 약간 과거를 회귀해가지고 뭐 6개월 전, 뭐 그쵸. 1년 전. 근데 어. 그런 것도 안 나와. 맞아. 그 노파가 죽은 다음에 이야기야. 이게 뭐냐고. 저도 폭사를 기만한 거잖아. 자, JYP도 서점에서 그냥 이 책 우연히 보고 제목에 낚여가지고 네. 제목이 근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자를 쭉 봤더니 63년생 나이도 꽤 있으시고 네. 그리고 이분이 뭐 범죄 소설 뭐 여러 가지 뭐 시리즈 뭐 기타 등등 많이 써가지고 뭐 몇백만 부 이상 팔고 뭐 열 몇 개 언어로 번역되고 상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아 좀 검증된 작가구나. 검증된 작가가 살인 풀로 짜는 노파 이런 재밌는 제목으로 책을 썼네.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뭐 처음부터 죽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뭐 꾸역꾸역 읽었죠. 잘 읽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책은 네. 잘 읽혔어요. 읽히긴 잘 읽혔어요. 약간 한 박자 늦게 내라고. 그래서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아 제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계열의 이제 네. 그 뭐 황금기 황금기의 뭐 추리 소설 추리소설.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네. 오마주 내지는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본인도 근데- 그렇게 재밌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왜 왜 이거 픽하셨어요? 읽자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나도 지금 너무 놀랐어요. JYP님이 좋아하셔서 왜 한거 읽으라고 아니에요? 한 거고 왜 읽자고 하고 왜 방송까지 하자고 한 겁니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야 내가. 아니 되게 당황했어요. 왜냐면 아니, JYP님을 되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최소한 나는 재밌었다. 그치? 왜 우리한테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왜 아니 본인이 재미가 없었으면 아 내가 이거 제목이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좀 펼쳤는데 재미가 없더라. 아니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아니 이거 그런 순간 대로. 말 바꾸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제 어마어마하게 재밌진 않았지만 나는 방송으로 얘기할 만한 거리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막 언제나 막 노벨문학상 수상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좀 재밌는 것도 해야지. 자, 그리고 YG는 싫어할 줄 알았어. 아니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메모에다가 살인 풀로 짜는 노파는 박재영의 추천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읽는 내내 지루해서 그래서 어 계속 해봐. 나중에는 끝까지 읽는 게 고역이었다. 자, 저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람이 네. 그렇게 재미없는 책을 몇백만 권을 팔았을 리가 없어요. 작가들이. 근데 저는 이 오늘 책 보호 커버를 씌워온 게 부끄러워서 아니 바꾸려고 빨리 중고 서점에 팔려고 흠집 하나 없이 이 방송 끝나자마자 인덱스 다 떼가지고 팔려고. 근데 그 혹시 인덱스는 왜 20개나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뭔가 욕할 부분? 아니 이제 뭔가 방송에서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라든지였는데 줄치기 싫은 거죠. 아, 줄치기 싫어서. 네. 그리고 혼비님은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야기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네. 나 좀 들어보려고 그 황금기 네. 그 도대체 황금기가 뭐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니 일단은 이 소설의 뭐 스토리 이런 거라도 조금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 네. 아니 보통 아니 줄거리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보통 아. 줄거리 정리 YG님이 해주시는데 YG님 해주실 아 수 있겠어요? 저는 살인 풀로 짜는 노파가 말도 하기 싫어. 펼치자마자 죽는 순간 너무 실망스러웠고 뭐 약간 좀 몇 대충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영국 남부 남해안의 작은 도시 브라이턴 바닷가가 아니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작은 동네 마을에 실버타운 네. 실버타운. 예. 그런 데가 그런 곳이 있고 네. 근데 그 실제로 저 네. 지도에서 찾아봤더니 찾아봐 있는 도시죠. 예, 있는 예. 도시더라고요. 브라이턴 재미가 없어서 지도를 찾아봤구나. 네, 브라이턴이라고 하는 도시 바로 그 근처에 그 네. 있는 도시더라고요. 네. 나는 원래 찾아보는 사람이고 그쵸. YG는 재밌으면 안 찾아보는데 책이 재미없으니까 지도를 찾아봤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인공은 그 살인 풀로 짜는 노파죠. 패기 네, 패기 스미스. 네. 네. 스미스 책 펼치자마자 죽는 분. 네, 네. 예. 그쵸. 패기 스미스라는 부인-
나이가 나오나요? 아흔 살, 90살, 90살. 나이 되게 많은 분이 네. 돌아가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프롤로그에서 무엇인가 수상한 행동을 하다가 이제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나탈카라고 하는 네. 간병인? 간병인이 이제 방문 간병인이죠. 네. 그러니까 실버타운의 집집마다 시간을 정해가지고 뭐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뭐 잘 지내세요? 야근 챙겨 드셨어요? 뭐 제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하면서 한 30분 정도 뭐 네네. 필요한 도움도 드리고 뭐 이런 방문 간병인을 하고 있는 그 나탈카라고 하는 이제 등장인물에게 네. 이제 약간 발견되죠. 죽은 시체로 발견이 네. 되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는데 그 나탈카가 그 패기가 죽기 전까지 읽던 책이나 옆에 있는 소품 같은 것들을 좀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스미스 부인, 패기 스미스 부인 살인 컨설턴트라고 적힌 명함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의문의 쪽지를 다른 책 속에서 또 발견하고 하면서 이제 나탈카가 이게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뭔가 되게 의문의 죽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의심을 하면서 이제 나탈카가 경찰서에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또 나탈카가 그렇게 의문을 품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스미스 패기 할머니 옆에 있는 추리 소설들을 막 들여다 보는데 네. 모든 그 그치. 추리 소설의 다른 유명한 작가들이 쓴 네. 헌사에 패기에게 감사한다. 맞아요. 패기가 없었으면 이 책을, 이 책을 쓸 수 쓰지 없었다. 못했을 거야. 시작은 굉장히 근사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재밌었어요 여기까지.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그 하빈더 카우어라고 하는 네. 이제 여자 경찰. 경찰에게 하빈더 카우어는 시크교도죠. 네. 카우어라는 성은 시크교도 여성에게 주는 성이니까 저는 그런 것도 기억하잖아요. 그 혹평을 하긴 했지만 그 뭐죠? 그 우리가 무슨 책이었죠? 아 정숙한. 과부들의 네. 발칙한 야설 클럽. 네. 자, 그 하빈더라고 하는 이제 여자 경사한테 이 나탈카라고 하는 간병인이 가가지고 패기 할머니의 죽음이 수상하다. 이게 그냥 자연사 하신 게 아니라 네. 뭔가 타살의 의혹이 있다. 네. 그 의혹이 생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패기 할머니가 죽을 때 들고 있던 책 사이에 엽서가 하나 꽂혀 있고 네. 그 엽서에 우리가 당신을 찾아간다 라는 말이 쓰여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찾아간다. 살인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는 명함 그리고 패기 할머니가 옆에 쌓아뒀던 책들의 헌사에 모두 다 패기에게 그죠. 감사한다. 패기가 아니었으면 이 책이 안 나왔을 거야.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 뭔가 진짜 수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하빈더라고 하는 여자 경찰도 뭔가 의혹을 가지고 그 패기 할머니의 죽음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하고 그 하빈더라고 하는 형사랑 별개로 그 나탈카는 에두인이라고 하는 그 패기 할머니랑 같은 앞 실버타운에 사는 그 80 네 맞아요. 80대 노인. 80대 노인이 있습니다. 네. 그 80대 노인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베네딕트라고 하는 원래는 신부를 꿈꿨다가 신부가 되는 걸 그만두고 집안에 좀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 해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남자가 있죠. 그냥 약간 순둥순둥한 독신 남자가 있는데 네. 그 남자 셋이서 삼총사가 되어가지고 그래 경찰이 소극적이면 우리라도 패기 내 이웃이었던 아니면 우리에게 친절했던 패기 할머니 죽음의 비밀을 파헤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삼총사도 나름대로 패기 할머니의 죽음을 파헤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빈더는 때로는 그 삼총사와 협력하면서 때로는 독자적으로 그 패기 할머니의 죽음을 파헤치는 내용이
이 책의 전체 내용이죠. 네. 그 아마추어 탐정 3명하고 그 카우어라는 경찰 예, 하빈더 이렇게 카우라는 경찰. 4명이 주요 인물들이고 네. 몇 명 죽죠. 네. 네. 뭐 언뜻 읽다 보면 연쇄 살인 사건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그 아마추어 탐정 3명 중에 한 명은 아까 그 팔순 할아버지고 네. 한 명은 베네딕트라고 하는 그 카페 주인, 그 수도원에 젊은 들어갔다 남자. 네. 카페 그리고 주인, 또 한 명은 이제 나탈카라는 나탈카라고 하는 젊은 여성. 젊은 여성 네. 간병인.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죠? 네. 사실 이번 주 여기서 끝내도 됩니다. 그래도 이 아 책에 그럴까? 대한 그러면 얘기하지 수요일 말고. 방송은 뭘로 하게? 수요일 방송은 30일의 30일의 밤. 그 놀라운 건 이 엘리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카우어 경감이 등장하는 소설을 여러 권을 썼고 네. 요 책보다 앞에 성공한 게 하나 있어요. 맞아요. 보니까. 한국에도 번역돼서 네, 나왔어요. 그리고 요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작품도 또 있다 그러고. 근데 이제 원래는 이 엘리 그리피스가 그 무슨 긴 시리즈 루스 있죠. 갤로웨이라고 루스 갤로웨이라는 하는, 시리즈는 15권인가 있대요. 그 아마추어 탐정이자 법의학자 고고학자인 루스 갤로웨이를 주인공으로 한 네. 소설, 그게 이제 뭐 대박이 나서 한 네. 100만 부 정도 그 음. 시리즈는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던 거죠. 저도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어떤 시리즈를 100만 부 정도 파는 정도의 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음흠. 뭐 기본은 쓰지 않겠냐 했는데 이게 뭐야. 오랜만에. 내 수요일 날 자 얼마나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네. 전 뭐 나름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쓴 리뷰 같은 것도 좀 읽어봤는데 뭐 대체로 재밌었다, 깜찍하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까지 야 이거 떡밥 회수 안 되는 게 좀 약간 있는데라고 의심했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다 회수하고 끝냈잖아요. 다 회수하지는 아니 그리고 그 못했고. 회수가 약간 그걸 떡밥 회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YG의 신랄한 불만 듣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요일 날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